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이 실기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지금쯤이면 자기 전에 누워서요, 이 시험장에는 뭘 가져가야 하고 또 뭐는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지 막 찾아보면서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들을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빠르게 이 시험을 응시할 때 필요한 준비물부터 쭉쭉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신분증입니다. 이 필기시험 때부터 이 신분증이 없으면 이건 응시를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이 신원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지갑에 꼭 함께 챙겨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검정 볼펜 그리고 샤프 두 자루씩 챙겨주세요. 이 실기 시험은요, 답안에 반드시 풀이 과정이랑 답안을 볼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다른 색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청색도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우선 두 가지 색 이상을 혼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 검정 볼펜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샤프는요, 여러분이 계산을 하다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풀 때 지우고 다시 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샤프로 먼저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볼펜으로 최종적으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두 자루씩은 챙겨주면 좋겠죠. 다음 세 번째는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 시퀀스 또 아니면 미완성 도면을 그리거나 또 결선도를 작성하는 문제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대충 막 그려서 제출하면은요, 이게 맞는 그림이어도 출제자가 보았을 때, 이 채점자가 보았을 때 이게 맞나 하면서 알아볼 수가 없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대고요, 이 자를 대고 이쁘게 그려주실 수 있게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 지우개, 샤프심인데 당연하죠. 샤프로 쓰다가 지우고 또 심이 없으면 넣어주고, 그렇죠. 또 이게 내가 만약에 자를 만약에 내가 두고 왔다, 내가 자를 두고 왔으면 오다가 잃어버렸어 한다면 이 지우개나 아니면 샤프심을 가지고 자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요, 이 사용이 가능한 기종이 정해져 있어요. 사칙 연산만 가능한 그런 일반 계산기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공학용 계산기는요, 사용 가능 기종이 정해져 있고 큐넷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큐넷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기종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FX 570 시리즈를 많이 쓰시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로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필수는 아니라 선택입니다. 바로 테이프형 화이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볼펜으로 작성을 하다가 틀렸어. 그러면은요, 이 두 줄로 잘못된 부분을 긋고 이어서 답안을 적거나 아니면은요, 이렇게 테이프형 화이트를 사용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액체형은 안 되고요, 테이프형만 가능해요. 이게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게 두 줄로 계속 긋다 보면은 풀이 과정 작성란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화이트를 챙겨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험표입니다. 수험표는 이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는 아니고 여러분의 수험 번호를 좀 더 편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지, 없어도 응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으면은요, 맨 앞장에 시험 정보가 있고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과 수험 번호 그리고 감독 확인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수험 번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험 번호를 모르면요, 맨 앞자리 아니면 문 앞에 붙어있는 수험 번호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감독관한테 이 수험 번호를 물어보고 작성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돼요. 안 그래도 이 시험 전에 얼마나 긴장되고 또 머릿속에 막 단답이랑 전격표 같은 것들을 외운다고 막 짱구 굴리고 있을 텐데 이 수험 번호까지 보고 오고 또 물어보고 하면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이 수험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험지 앞장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요, 절대
절대로 화이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겪은 건데, 이렇게 이름 전투은의 수험번호 0817,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수험 번호가 뭐 0818이었어. 수험 번호를 잘못 기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화이트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0818을 적었었는데, 이러면은요, 이 시험지를 운반하면서 중간에 수험 번호를 바꿨다라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덮은 곳에 막 감독자 막 도장 찍고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전에 단답 문제 계속 생각하고 긴장도 되는데, 이것까지 막 말썽을 부리면 시험 전부터 멘탈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시험지 앞장에 이름, 수험 번호는요, 틀려도 화이트를 쓰지 말고 반드시 손들고 감독관 분께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준비물 전부요, 이 시험 당일날 챙기지 말고요, 반드시 전날에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준비물이라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 전에 깨끗한 뱃속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요, 이 전기기사는 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이고요 전기산업기사는 2시간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시험이 한번 시작되면 2시간 동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뭐 아침 식사 또는 점심 식사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 응시 전에 알면 좋은 꿀팁들입니다. 먼저 이 시험 순서가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 좌석에 도착을 하면요, 감독관이 오고 개인 짐을 정리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짐을 정리하게 되면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 전자기기를 끄고 책도 치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습이 안 돼요. 그럼 놀고만 있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뭐 단답 문제 키워드나, 아니면 뭐 외워야 하는 전격 값들 있죠? 잘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선 단면적이나 아니면 변압기 용량 같은 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 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신분을 확인을 하면서 시험지를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시험지를 배분 받으면요, 한번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인쇄 문제 없이 잘 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이 인쇄 상태를 보면서 대충 어떤 유형이 출제되었는지, 특히 단답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가볍게 흘려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외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었던 뭐 단답 아니면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 있죠, 전부 버리고요, 확인된 내용만 시험 시작 전에 대기를 할 때 계속 생각을 해줘야 해요. 당연히 뭐 계속 이 시험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쇄 상태만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 감독관 분의 지시와 함께 시험을 보고 끝나고 퇴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시험 응시 중에 문제를 풀 때 꿀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기 시험을 보면서 한 번쯤 걱정을 했거나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해 제가 작성해 보았어요. 먼저 이 계산 과정이나 아니면 최종 답안에 대해서 이 소수점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인데요, 가장 최우선은 문제에서 어디까지 작성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우선적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값 있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채점관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오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출제 의도에 맞게 올바른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했는지를 보고 정답 여부를 판단을 하지, 뭐 소수점 자리에 따라 답안이 조금 달라졌다고 뭐 가차없이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세 번째, 이 풀이 과정에서 공식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상 유효전력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유효전력 P는 루트 3에 VI 코사인 세타를 적고 그 다음 이렇게 값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공식 생략을 하고 바로 이렇게 값을 바로 적어도 돼요. 이 채점관 분들이 다 이 전공 지식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값을 바로 대입을 해 주셔도요, 얘가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대입을 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작성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연습란 이외에 필기 그리고 계산 과정은 전부 지우고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 하나라도 적혀 있거나 뭐 흐릿하게 남아 있으면 바로 오답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실기 시험은요, 채점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심신에 훨씬 좋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이 필기가요, 부정의 목적으로 간주가 돼서 다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완전 0%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연습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그 외 공간은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 연습란이라고 진짜 그냥 뭐 자유롭게 뭐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께 뭐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 뭐 이런 채점관한테 편지를 쓰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채점관한테 이 메시지를 남기는 행동은요,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장난으로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위 굉장히 잘 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읽고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하는 값에 단위를 제시했다면 반드시 그 단위에 맞춰 작성해 주셔야 해요. 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메가볼트 암페어로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풀고 나서 그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계산값을 적어 주시면요, 바로 틀리는 겁니다. 또 답안란에 단위가 적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직접 작성을 해 주세요. 이것도 조금 걱정의 영역이기는 한데 채점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괜히 불안해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끝날 때 문제를 다 풀고 제출하기 직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입니다. 먼저 대부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안 푼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 짧은 단답형 문제 같은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정말 많이 하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기사 2023년 1회 시험에서요, 지중전설로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는지 3가지만 쓰시오, 이거 한 줄짜리 문제가 시험지 맨 위에 제일 위에 달랑 하나 있고요, 바로 밑에 다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위 아니면 가장 아래는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넘길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까지는 아니어도 문제에서 제시한 단위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 정격값으로 적어야 하는 문제, 답안을 알맞게 잘 작성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도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접속점이 잘 찍었는지 잘 찍어주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실기 시험은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합격자 발표일이 시험을 치고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점수를 알고 싶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미리 알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사용하신 공학용 계산기 있죠? 계산기에 작성해 주신 답안을 이렇게 1번 답 적고 그리고 플러스 2번 답 적고 그 다음 3번 답 적고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이랑 함께 입력해서 쭉쭉쭉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들고 나오면 가채점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온 버튼을 누르지 말고 입력된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입력된 상태 그대로 짐 챙겨서 들고 나와 주시면 돼요. 뭐 짐 챙기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학용 계산기 자동 꺼짐 시간이요, 이렇게 제가 쓰는 구형 버전도 5분 이상은 안 꺼지고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고 시험장을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기시험 전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